네, 안녕하세요. GD대 웨비나 참여해주신 여러분. 저는 B2B 세카스 전문기업인 모니터랩에서 보안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와 클라우드 시대에서 그리고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 NTS라 불리는 국가망 보안 체계에서 저희 모니터랩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 그리고 이런 변한 환경에서 보안 대비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보안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사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철저한 고립에 가깝겠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떠올린 방법은 안과 밖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아예 완전히 분리해두는 이런 전통적인 아이솔레이션 구조로 보안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 구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망이 나뉜 상태로는 업무 효율을 높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죠.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망분리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오래된 규제를 손봐야 된다. 필요한 범위에서는 약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점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고립된 환경을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되 업무에 꼭 필요한 구간만큼은 연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결을 허용한다고 해서 보안의 강도를 낮추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도 기존 고립 환경이 제공하던 강력한 레벨의 강력한 수준의 그 보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통제된 연결이 필요해졌습니다. 말씀드린 규제 완화 움직임, 결국에는 이렇게 기술 환경이 크게 변환돼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게 됐죠. 디폴트 수준의 업무 환경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일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기업 데이터가 머무는 공간도 기업 내부로 묶이기보다는, 한국에서 묶이기보다는 외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스 활용도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메일이나 협업 툴, 파일 공유처럼 업무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사스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일상에 깊게 녹아져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LLM 같은 경우 챗GPT나 클로드 이런 생성형 AI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가면서 추천, 자동화, 문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코딩 같은 영역까지, 비디오 메이킹 같은 영역까지 AI가 먼저 움직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예전과 다르게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식과 처리되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게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어디서든 일하고, 어떤 기기에서 접속하고, 어디서든 외부 리소스,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는 게 당연해진 지금은 예전처럼 완전하게 고립된 보안 방식만으로는 기존의 업무 강도, 업무 수준을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보안 흐름, 끊어놓는 보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연결하되 철저하게 통제하는 완전한 관리 하에 연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클라우드 도구도 잘 쓰고 싶고 업무 효율도 높이고 싶지만 그 앞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외부 연결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공격 표면, 즉 이제 규제 완화를 가로막는 보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관들도 오래된 규제를 철폐하거나 풀더라도 그에 맞는 보안 조치는 반드시 상응해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망에 조그만 연결을 뚫더라도 기존과 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된 연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된 연결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은 이미 많은 조직에서 알고 있고 잘 쓰고 계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입니다. 고립이든 간 연결이든 간 누가 접속하든 간 어떤 기기로 접속하든가 어디까지 접속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 순간 확인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생소한 개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보안 환경이, IT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지금은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사실상 보안 방식에 저희가 채택해야 되는 보안 방식의 디폴트 레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고려해야 될 거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자리 잡을 대로 잡은 이 보안 원칙을 각 기업에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왔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보안 원칙인데 그 다양한 구현 방식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장표에 있는 Security Service Edge라고 하는 SSE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용자나 디바이스, 그리고 앱과 데이터 사이의 모든 연결을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보호를 하고요. 그것들을 클라우드 기반 보안 아키텍처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된 업무 환경, 분산된 업무 위치나 데이터 위치에서 모든 접속, 모든 사용, 모든 전송, 이 세 가지의 모든 연결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뉴노멀 시대, 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SSE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SSE라는 개념, 보안 프레임워크는 단독으로 이렇게 뿅 하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요. 출발점은 장표에 있는 이 Secure Access Service Edge, SASE라는 제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SASE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는 보시는 SD-WAN이나 WAN 과속화 같은 네트워크 기능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많은 보안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 개념 자체는 아마 2020년 코로나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사내망에 머물지 않고 클라우드나 외부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와 보안을 따로 볼 수 없다. 하나로 묶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서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나 이 보안을 함께 적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완벽해 보였던 이 SASE도 실제로 이 보안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슈나 과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SD-WAN 같은 경우 테스트부터 설치 그리고 실운영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가 보통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연도까지 걸리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단순히 보안 연동성 측면만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고 없던 장비를 도입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요즘 본사 지사 구조가 굉장히 약해졌죠. 클라우드 기반 업무가 중심이 되면서 브랜치 중심의 네트워크 자체가 축소되고 SD-WAN이 굳이 필요 없는 환경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SASE라는 것 자체의 인기도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보안 부분, 네트워크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이 보안 부분이죠. 특히 원격 근무나 말씀드린 것처럼 SAS가 많이 사용되고 데이터 이동도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안 기능만 따로 강화하려는 요구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보안 시장에서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네트워크를 제외한 통합 보안의 독립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됐고요. 그 흐름이 결국엔 이 SSE라는 단독 개념이 자리 잡고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SSE 역시 출발지가 SASE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계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보안 범위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aaS나 인터넷, 이메일 같은 퍼블릭 웹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네트워크 계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는 ERP 서버나 개별 서버 같은 프라이빗 자원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퍼블릭 환경이든 프라이빗 환경이든 구분하지 않고 조직이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로 고려해서 보안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SSE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SE는 여러 가지 보안의 묶음인데 그러면 필요한 기능만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쓰면 되지 않나? 굳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의 자료는 올해 초 IBM에서 발표한 보안 리서치고요. 이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보안 제품 중심 운영의 한계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네트워크 환경이 계속 확장되는 만큼 여러 솔루션을 각각 따로 운영하게 되면은 보안 가시성은 계속 떨어지고 위협 대응 속도도 계속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심이나 소어 같은 이런 중앙화 시스템으로 각 데이터,
각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벤더가 다르면 보안 서비스마다 로그 구조도 다르고요. 탐지 기준도 다르고 정책 방식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관리자가 일일이 조정하며 운영해 가는 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터넷이든 SaaS든 내부 리소스든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런 접근 경로에서 발생하는 위협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빠르게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아주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기업 대상 보안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그런 객관적인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SSE를 제공하는 벤더 입장이다 보니까 SSE가 이렇게 좋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SSE의 가치는 제 개인적인 관점, 저희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잘 알고 계신 분석 리서치 회사죠. 가트너가 제시하는 분석과도 방향이 완전히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하이프사이클이라는 자료고요. 기술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성숙도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올해 발간한 2025년 네트워크 영역 하이프사이클에서도 이 SSE 보안 프레임워크가 지난해 대비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기술이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IBM 보고서처럼 단일 보안 제품으로만 해결한 부분이 많아지면서 여러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려는 기업들의 통합 보안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가트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2020년 초 3, 4년 전 경계한 보안이 흔들리면서 SDP 기반 모델로 전환되던 시기랑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기존의 단일 제품,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VPN, 방화벽처럼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이 보안 제품들 간의 경계도 기업의 경계가 무너진 것처럼 점점 흐려질 것이고요. 결국 SEC 같은 통합 보안 플랫폼이 네트워크 보안의 표준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가트너 그리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SS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공공과 금융 분야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망분리나 폐쇄망처럼 고유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SSE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그 제로 트러스트 방식을 가져오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환경에서도 외부 협력사나 지방 조직, 다른 제조 설비와 같은 다양한 주체에서도 제한적으로 망 내부를 연결해야 되는 요구는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계형 보안 방식만으로는 이 시스템을 지키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국가정보원이 N2SF라는 국가망 보안 체계를 제안했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폐쇄만 환경에서도 단계적으로는 이 SSE와 같은 제로 트러스트를 점차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업무 시스템이나 사용자 단말, 네트워크를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식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용이 자유로운 일반 기업이든 간에 망분리 기반 구조를 가진 금융, 공공기관이라도 환경은 다르지만 향해야 되는 보안 방향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직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전사적인 제로 트러스트 전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전사적 제로 트러스트 전환, 제로 트러스트 여정을 지원하는 저희의 보안 스택이 바로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하는 모니터랩의 대표 보안 서비스입니다. 잘 알려진 저희의 핵심 역량이죠. 웹방화벽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클라우드 엣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서비스들 가운데 지금 장표에 있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와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가 이 아이온 클라우드의 SSE를 구조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망분리 환경에 있는 공공이나 금융기관을 위해서 동일한 기능을 저희가 이미 제공하고 있던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반복해서 말씀드리든 클라우드든 폐쇄망이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환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SSE, 아이온 클라우드 제품이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그리고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라고 나누어서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각 서비스가 처리하는 트래픽 흐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기업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이든 기업 밖으로 나가는 퍼블릭 인터넷 향의 흐름이든 어떤 방향이든 동일하게 일관된 보안 검증과 통제된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허용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Never Trust, Always Verify 철학을 기반해서 계속 확인하고 다시 검증하는 접근 방식.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든 변하지 않는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해야 됩니다. 망분리 와란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하는 경우도 그렇고 내부 사용자가 잘 쓰고 계신 SaaS나 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속 단계에서부터도 계속 연속적으로 검증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방향의 연결이든 항상 검증을 전제로 한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SSE가 추구하는 완전한 통제된 연결,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전환입니다. 아이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보안 처리가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저희는 15개국 이상, 40개 이상의 피지컬, 버추얼 엣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든 가장 가까운 엣지에서 보안 정책이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정책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 접속해도 똑같은 정책,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바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AI 커넥터라고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AI 커넥터 에이전트가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트래픽을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로 먼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SSL VPN이나 다른 VPN 경험이 있으시다면 동작 방식 정도는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요. 에이전트, 이 AI 커넥터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디바이스는 평소와 동일하게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트래픽을 보내게 되겠죠. 일반 웹사이트나 SaaS 같은 퍼블릭 서비스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커넥터를 보시는 것처럼 딱 하고 키는 순간부터 활성화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디바이스에서 나가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 지점으로 먼저 전달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관리자가 설정한 보안 정책을 적용받고 허용된 트래픽이라면 목적지를 향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정책에 어긋난 요청이라면 그곳에서 바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싱글 사인온이나 멀티 팩터 오텐티케이션 같은 검증 툴로 로그인한 이후에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 세션 전체 동안에는 사용자와 디바이스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안 관리자가 중간에 정책을 바꿔도 아니면 사용자가 악의적 목적을 위해서 디바이스 환경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이제 커넥터 연결은 바로 끊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전에도 디바이스와 사용자 상태를 먼저 검증하는 단계, 최초의 보안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AI 커넥터입니다. 첫 번째로 이 AI 커넥터 에이전트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보시는 G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기능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철학이 가미된 VPN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으로 외부에서 사용자부터 내부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 클라우드의 GTNA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이든 클라우드에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이든 모두 다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망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외부에 위치한 기업 리소스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데 저희 모니터랩의 GTNA나 SS 기반 GTNA는 접속 위치나 네트워크 환경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확정성과 유연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서버가 생겨도 그 리소스를 위해서 장비를 추가할 필요가 없고요. 서버를 위한 커넥터를 콘솔에서 받아서 배포하거나 아니면 기존 설치된 게이트웨이에 새롭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에 할당하는 IP만 등록해주면 즉시 보안 터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서 접속하든 어떤 환경이든 일관된 정책으로 안전하게 기업 리소스에 연결해야 된다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핵심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긴 프로세스, 기업 리소스까지 연결되는 이 프로세스 흐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출발점이 바로 사용자 검증인데,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얘가 누구인지, 얘가 어떤 권한을 가진 사용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의 신원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로컬 DB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인증과 인가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옥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 구글 아이디와 같은 이제 아이다스 업체랑 연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온프레미즈나 이제 클라우드형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계신 조직은 엘다 커넥터 통해서 유저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인증은 GTNA에 국한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여타 다른 보안 서비스들도 아이온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옥타나 아이다스 같은 것들은 유지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아이다스 솔루션 도입이 부담스러운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 출시할 예정인 아이온 클라우드 자체 아이다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인증과 계정 관리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는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 단말이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라고 불리는 점검 단계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디바이스에는 여러 가지 보안 조건들이 있죠. 특정 파일 경로에 특정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디바이스의 방화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부여한 필요한 인증서가 탑재되어 있는지 등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곧 출시할 아이온 클라우드 EDR과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자체 보안 점수가 85점인지 90점인지 아니면 60점으로 좋지 않은 디바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DPC 요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이나 기관이 요구하는 이런 보안 기준을 충족한 디바이스만이 업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사용자와 디바이스까지 확인이 완료되면은 이 사용자가 어디까지 접근을 허용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접근을 잘게 나누어서 제어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인증된 사용자와 검증된 디바이스 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모든 리소스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원에만 최소 권한으로 연결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와 시스템마다 적용되는 정책도 다르고 필요한 DPC 기준도 다르고 할당되는 사용자 그룹도 모두 구분해서 정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한 내부 사용자라 해서 조직의 모든 시스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두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는 오직 지정된 개발 서버만, 재무팀은 회계 시스템이나 ERP처럼 그 역할에 맞는 시스템만, 여타 일반 직원들은 그룹웨어나 메일처럼 기본 업무 도구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즉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고립된 곳에서 연결을 열어주는 것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자원에만, 필요한 곳에만 통제된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GTNA입니다. 제가 방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VPN 같은 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한번 접속하면 내부망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측면 이동 공격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허가된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에만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보안 관리자가 정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표에 작성한 이 기능,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서버와 서버 간 또는 워크로드라 불리는 이 애플리케이션 간의 보안 연결 기능까지 더해지면 이 측면 이동 공격을 차단하는 구조가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용자에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제 서버와 서버 간의 이 터널도 제로 트러스트 터널로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서버 커넥터들 사이에서 정해진 연결만 허용을 하고요. 그 외의 서버로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예시처럼 ERP 애플리케이션은 내부 직원용 DB에만 접근하도록 두고 개발 레포지토리나 고객 DB 같은 민감한 자원에는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ERP에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악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잠재적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침해 사고들 보면은 공격자들이 접속한 후에 내부 서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횡적 이동을 통해서 피해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서버 간의 제로 트러스트 구조가 있게 되면 설령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추가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GTNA 기능들은 아이온 클라우드 SSE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공공, 금융처럼 망분리된 조직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든 폐쇄망 환경이든 환경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저희 모니터링 및 보유한 보안 제품 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로 트러스트 접근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GTNA, 기업 내부 자원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퍼블릭 구간, 웹, 이 웹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노멀한 웹사이트부터 SaaS, 그리고 이런 GenAI 기반 서비스까지 자유롭게 쓰되 통제된 환경에서 보호받는 구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금 보고 계신 Secure Web Gateway 그리고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SWG는 말 그대로 웹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정책을 아주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이고요. RBI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웹 세션을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하지 않고 격리된 원격지에서 실행을 해서 위협이나 그런 것, 잠재 위협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굳이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제가 함께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아이온 클라우드 SSE나 저희 모니터랩 어플라이언스가 가진 통합이라는 강점 때문입니다. 이 SWG와 RBI를 한 흐름 안에서 다루게 되면 관리자는 웹 보안에 대한 차단 정책, 로깅 정책, 플러스 격리,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점에서 묶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를 SWG 룰로 차단하는 것부터 RBI 룰로 격리하고 또 그 RBI로 격리된 환경에서 동일하게 SWG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SWG 같은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URL 카테고리 분류뿐만 아니라 호스트, HTTP 헤더, 쿼리, 페이로드 이런 타입까지 HTTP 전 구간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웹 보안 정책을 다양한 곳에서 나눠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아이온 클라우드 SSE나 SWG 안에서 웹 보안의 한 흐름을 한 공간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책 충돌이나 누락 없이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RBI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이트나 특정 URL 카테고리 혹은 원하는 특정 사이트들을 따로 격리시킬 수 있는데 이 웹을 격리하는 기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웹 보안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 RBI를 따로 독립된 솔루션처럼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SWG 정책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나 특정 카테고리를 격리하더라도 그 격리된 환경 안에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SWG 정책을 그대로 얹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죠. 또 이 RBI 자체 기능 안에 업로드나 다운로드 제어 또는 다운로드 받는 파일에 대한 무해화를 수행하는 CDR 그리고 안티바이러스까지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필요한 세부 정책들은 SWG 정책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RBI나 SWG를 설명드리게 되면은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
VDI도 있는데 굳이 RBI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딱히 이 제품이 얘보다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보안 서비스들은 갖고 있는 성격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가상화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VDI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스크탑의 모든 것들을 OS부터 시작해서 OS 위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상화하는 방식이고요. RBI는 오직 브라우저 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엣지 같은 브라우저 내에서 HTTP, HTTPS, 웹 트래픽만 가상화해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금융사나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처럼 이렇게 고비용의 VDI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조직이나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열어서 업무망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조직, 그리고 내부 리소스가 웹 기반인 조직이라면 이런 환경에서는 VDI보다는 RBI가 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SWG도 GTNA랑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제공하고 있고요. 금융공공기관 같이 외부 클라우드로 트래픽을 보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언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RBI도 같은 방식이고 필요하면 장비를 SWG와 연동해서 쓰실 수 있고요. 아이온 클라우드 같은 경우라면 그냥 구독만 하신다면 SWG와 RBI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망이든 일반 클라우드든 동일한 웹 보안 기능을 같은 흐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포인트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GTNA도 RBI랑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SWG나 RBI들은 다 웹 기반 정책인데 결국 GTNA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이제 교집합으로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내부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라고 하더라도 그 리소스가 웹 기반 HTTP나 HTTPS라면 SWG나 RBI만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 SEC가 왜 필요한지 다시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이 네트워크 보안 특성상 이런 각 보안 기능들이 보호하는 대상은 자연스럽게 서로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집합 지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 기능들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SSE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음은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전한 제어, 그리고 가시성을 제공하는 카스비라는 보안 제품입니다. 카스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낯선 보안 영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SaaS를 사용하다 보니까 SaaS를 기본 업무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SWG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여기는 보안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POC 수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것도 SWG나 GTNA와 마찬가지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SWG 어플라이언스 안에서 동일한 기능이 포함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나 모니터웹 카스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밀한 기능 제어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다른 글로벌 벤더의 카스비와 마찬가지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슬랙, 지라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서비스는 물론 기능 제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네이버웍스나 카카오워크, 하이웍스, 다오피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업로드나 다운로드 제한, 공유 제한, 파일 열거나 저장하기, 메시지 성상하기 같은 여러 가지 세부 기능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글로벌 카스비 벤더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 오직 현재 모니터랩만이 제공하고 있는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꽤 큰 경쟁력이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카스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라인 모드랑 API 모드인데, 인라인 모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제어하는 그런 카스비입니다. 이제 AI 커넥터,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SaaS에 접속하게 되면은 SaaS 서비스마다 보유하고 있는 세부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 BYOD나 외부에 있을 때는 리버스 프록시 형식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SOS와 연결을 해서 사용자의 접근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밑에 있는 API 모드는 뭐 접속 순간이나 접속하고 나서의 세션 단위로 기능을 제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SaaS 내부에서 이미 이루어진 활동을 기반으로 사후 점검이나 정책 적용, 위협 탐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과도한 공유를 하거나 민감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그 밖에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어긋나는 이상 징후 같은 것을 탐지했을 경우에는 SaaS API에 연동을 해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SaaS 앱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통제로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SaaS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는 만큼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쓰려면 이런 카스비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enAI 시큐리티입니다. GenAI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지금 시점에서도 가장 빠르게 관심을 받고 있는 보안 영역이 이 GenAI 시큐리티입니다. 이 역시도 아이온 클라우드 포함해서 어플라이언스 AI SWG에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내부 사용자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이런 GenAI 기반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업무할 때는 빼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챗GPT를 통해서 귀중한 업무 데이터가 그대로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 단계 혹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감 정보나 내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거나 로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의 맥락에 따른 프롬프트 차단 포함해서 소스 코드, 고객 정보 혹은 프로젝트명 같은 항목들을 키워드나 정규 표현식 혹은 DLP 정책으로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또 기업에서는 챗GPT 하나만 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챗GPT나 클로드, 퍼플렉시티 다양한 LL, 이런 GenAI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GenAI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환경을 위해서 제미나이, 클로버 같은 다양한 GenAI 서비스들을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즉 요약해서 GenAI는 편하게 쓰되 중요한 데이터는 나가지 않게 이 흐름을 보장해주는 보안 레이어를 저희가 추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머신러닝 엔진으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팀이 자기 편하겠다고 내부 소스 코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통째로 붙여놓고 잘 만들어진 소스 코드이냐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서비스 구조, 기획 구조 아니면 네트워크 구성처럼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이런 귀중한 내부 정보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런 입력들을 바로 감지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명이나 API 키, 인증 정보, 고객 데이터, 기업 내의 직원 정보 같은 민간 정보가 이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업로드 되기 전에 프록시에서 바로 걸러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 키워드 매칭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신러닝 기반으로 프롬프트 전체의 의미와 패턴을 함께 분석해서 차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달라도 예를 들면은 이 소스 코드 어때? 이 소스 코드 잘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 달라도 이제 소스 코드의 구조, 변수명 패턴, 시스템 구성의 특징 같은 부분이 유사하게 보이면은 바로 탐지를 하거나 차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모델이 반복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조직이 유출하면 안 되는 정보와 유사한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정교한 탐지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DLP입니다. 이 DLP, 데이터 유출 방지라는 보안 분야 자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지만 SSE 안에서는 그 역할을 통합 데이터 보안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전체에 동일한 데이터 보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카스비나 SWG, GenAI 같은 서비스들에게서 같은 DLP 정책을 그대로 입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한번 DLP 정책 페이지에서 이 DLP 정책 기준을 세팅해 두면은요, 그 정책이 필요한 모든 보안 스택, SWG나 카스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내부 리소스를 보호하는 GTNA, 퍼블릭 웹 접근을 안전하게 만드는 Secure Gateway, RBI, 카스비, GenAI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나머지 보안 서비스들도 간단하게 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TP입니다.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 ATP는 저희 글로벌 엣지 인프라 전체에서 수집되는 위협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즉, 어플라이언스가 설치된 개별 환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 트래픽에서 감지하고 있는 악성 행위, 저희 AI 랩스와 연동된 다양한 서드 파티,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 위협 피드,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공격 패턴까지 이렇게 종합된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저희 ATP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Firewall as a Service입니다. 단순하게 IP 포트 기반의 5tuple 필터링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500개 이상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같은 이런 넷앱 기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백 단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250개 이상의 프로토콜을 식별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함께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네트워크 레벨이 아니라 실제 트래픽 안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지,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동작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식별해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정교한 네트워크 보안 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랩이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워낙 기능이 방대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핵심은 이 장표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런 여러 네트워크 보안 기능들을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망분리된 공공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간에 온프리미지만 가능한 조직이든 간에 혹은 완전한 폐쇄망이어도 이제 각 환경의 네트워크의 구조에 맞춰서 같은 보안 원칙과 같은 정책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 하나의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어낸 일관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 모니터랩은 아이온 클라우드 SSE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온프레미즈 어플라이언스 모델을 통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기업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웨비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GenAI 시큐리티 같이 지금 현재 수요가 급증하는 서비스부터 LLM Firewall, LLM 카스비와 같이 현재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보안 서비스들도 앞으로 아이온 클라우드와 모니터랩에서 순차적으로 런칭할 계획이고요. 모니터랩 저희는 저랩 트러스트 전환을 개념이 아닌 이제 더 이상 개념 단위에서 보는 것이 아닌 실제 기업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앞선 보안 벤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